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현대 비엔제스틸이 나와 있고요. 삼양식품이 또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우선은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우선은 이 두 종목의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죠. 셀트리온제약, 현대 비엔제스틸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그 밖에 네오셈도 18%대, 메지온이 10%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셀트리온 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 합병한 첫날인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죠. 제약도 같이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장 8%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줬었죠.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 이 강세 배경으로는 회사 측이 올해 글로벌 수출 등 이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는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메지온입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을 보여줬죠. 제약주들이 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탄력이 풀리지 않으면서 10%대 상승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네오셈입니다. 오늘도 이 CXL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네오셈은 4거래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장에서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하면서 18%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비엔지스틸도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요. 이 현대 비엔지스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성림 첨담산업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히토리 연구자석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우선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도 있고요. 우리 강사님의 1타 주식도 나와 있는데 우선은 가장 화제가 됐었던 셀트리온 제약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 종목을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셀트리온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이제 바이오 제약주 중에 이제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차 합병이 완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주, 사실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전격적인 매수세 유입을 통해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던 종목이었는데 자,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차 합병했으니까 이제 2차 합병으로 넘어가야 되는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셀트리온 제약이 또 수혜주로 또 거듭나면서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에 육박하는 이런 시세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을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상 급등을 한 것이지 펀더멘탈적으로 뭔가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라든가 임상에 대한 후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료성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이벤트를 이제 또 끝으로 주가가 이제 갑자기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인식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말씀드린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이제 합병 부분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가 또 어떻게 추후에 제시되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가치적으로 좀 봤을 때에도 사실 서정진이 대표이사로 다시 한번 취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연간 3개 제품을 좀 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주주들에게 약속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후 5년간 15개 제품 정도가 런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램시마와 같은 정말 또 독보적인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또 런칭이 가능하게 된다면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현실화되는지는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업 가치상 새롭게 품목이 어떤 것들이 지금 런칭이 되는지 유무를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셀트리온 제약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더라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뭐 주봉상 보더라도 월봉상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단기상 추가적인 급등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다만 이 상승 여력 자체가 이제는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상방이 지금 열려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20% 내지 맥시멈으로 봤을 때 30% 정도만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죠. 거기서 이제 좀 정리하시는 이런 수순을 밟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이 뉴스의 지속적인 팔로우업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 이어서는 메지온도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가 1타 주식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또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될까요? 네, 메지온 종목은 역시나 뭐 사실 이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을 좀 리뷰를 좀 해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다수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 종목들이 세론 현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사실 메지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심실증 관련된 치료제인 관련된 부분이 임상 3상이 올해와 내년 베이스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될 예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앞두고 있는 곳들이 주가 상승세가 오늘 좀 돋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지온 종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할 것을 요구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주봉과 월봉상 본다 하더라도 아직은 지금 맥시멈까지 좀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도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좀 계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를 산정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 사실 메지온의 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 동반적으로 진출해서 지금 직판매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금 회사가 메지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잘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좀 밀려 있었던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수혜주들도 오늘 좀 세론 현상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추후적으로 더 볼 만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를 끝으로 바이오주들이 좀 밀리는 현상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거는 데이터상 거의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지지난주에 제가 그 추천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보통 바이오주들의 이런 회복은 언제 나오냐? 2월 달, 3월 달에 강하게 나옵니다. 확률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2월 달, 3월 달까지도 내다보고 그리고 제가 이따 이제 강의에서도 조금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 실제 4월, 5월, 6월 달에 굉장히 큼지막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서서 선반영 시켜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주 오늘 조금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제 크게 겁먹지 마시고 편하게 좀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1타 주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메지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알테오젠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제시해 주신 이후에 5% 넘는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알테오젠은 저희가 또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고요. 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업이 또 전개가 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단기 추세가 가장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들고 가는 관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윙으로 좀 수익을 내시는 이런 전략들이 좋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는데요. 자, 이거 보시다시피 오늘 주가가 7%가량 빠졌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지금 세 종목 정도가 가장 지금 추후에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그중 하나가 펩트론이에요. 자, 펩트론을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7.5% 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JP모건을 앞두고서 세론 현상, 즉 먼저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펩트론 외에도 파맵신이라는 종목도 관련된 부분으로 좀 언급이 된 바 있었던 종목들이죠. 자, 파맵신도 어때요 오늘? 11%나 빠져요. 그러니까 동반적으로 지금 같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가치가 뭐 변한 거 아니야? 기술 이전이 다시 또 멀어진 거 아니야? 라는 관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JP모건을 앞두고 세론 현상이다. 즉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기회 삼아서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같이 접근을 좀 하게 된다면 사실상 추가적인 단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 다시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약주 전반의 자세한 분석들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다음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현대 BNG 스틸이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거든요. 최대 주주로 있는 이 회사의 상장 이슈로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봐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자회사들이 뭐 이렇게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모회사가 이제 급등해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 당시에도 사실 두산이란 지주사가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크게 급등을 한 적도 있었죠. 자, 현대 BNG 스틸도 비슷합니다. 첨담산업, 성림 첨단산업이라는 자회사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4월 달에 또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로서 또 현대 BNG 스틸이 상한가까지 육박하는 시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히토류 연구자석을 국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라고도 하는데 사실 성안이라는 종목도 관련된 것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두 개 이제 히토류 탑을 고른다면 성림과 지금 성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대 BNG 스틸이 또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우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성림 첨단산업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밸류, 재산정이 또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역시나 상한가 이렇게 육박하게 되면 갭상승 또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갭상승 또 내일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추후에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최소한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대감이 형성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 지금 현재 지금부터 추격 매수해가야지라는 관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면서 이전에 부각받기 전에 그 주가 수준이 혹시나 다시 한번 도래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슈는 4월 달까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이제 막 이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됐지만 2월 달, 3월 달 굉장히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기대감이 빠지면서 소멸되면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선뉴스로 딱 선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연습을 해보고 추적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셔야만 내가 이 시점부터 서서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때문에 제 선뉴스 매매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대로만 좀 쫓아가시면 그래도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의 선뉴스 매매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이 드는 분석이었고요. 자, 이어서는 삼양식품 이야기도 들어볼까 하는데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올라와 줬거든요. 52주 신고가도 새롭게 경신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삼양식품이 사실 오늘 올라갈 만한 이슈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먼저 이제 한번 체크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자, 왜 그러냐면 삼양식품이 기존까지는 누가 주체로서 상승을 시켰냐를 봤을 때에는 외국인 주체였어요. K푸드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주 관점으로 많이 올랐었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유리한 게 수출주죠. 근데 삼양식품은 유일하게 라면주 중에서 수출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굉장히 또 매운 라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호식품으로 가격 자체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었죠. 자, 오늘 매수 주체가 개인이에요. 보통 오늘 사실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그 박순혁 작가 이제 관련된 부분이 또 라면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자마자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붙은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라면에 대한 성장성은 당연히 우리가 또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양 신공장을 또 2개나 가동시킬 것을 계획하에 잡고 있는 삼양식품은 추가적으로도 괜찮은 랠리 양상을 거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쓰기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보고 있었던 목표 주가까지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업사이드를 좀 잡는다 하더라도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까지만 좀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네,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로 잡아서 대응을 좀 해보자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 있죠. 네오셈이 있는데 자, CX에 관련한 테마주들이 오늘도 좀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네오셈 같은 종목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크게 올랐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었던 이유, CXL 테마로 엮인 이후부터는 계속 추세를 유지를 좀 해주다가 거기서 오늘 또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24% 고점까지도 이제 올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네오셈을 지금 테마주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지만 이 기업 정보를 좀 보시면 예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 어떻습니까? 매출액 480억에 영업이익 120억 정도를 냈었던 상당히 이제 좋은 회사의 면모를 좀 보였었던 회사인데요. 자, 영업이익률 10%에서 많게는 지금 24%까지 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전혀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펀더멘탈 플러스 뭐라고 했죠? 차트적인 부분, 이런 지금 재료적인 부분들이 같이 겸비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장중에 큰 급등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CXL 테마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현재 시장에 워낙에 주도주다 보니까 이 종목을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욕심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싼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보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고 CXL 테마가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크게 지금 시간이 요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종목들만 랠리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반도체 종목들을 신규로 들어가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저렴한 종목들을 진입하시는 것을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내가 현재 네오셈과 같은 이런 테마주들을 좀 잡고 있다,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답게 최대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를 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네오셈은 저는 좀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분할 매도 좀 실시하시면서 수익을 좀 현금을 좀 만드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